집값 양극화, 대한민국 부동산의 두 얼굴. 어느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던 김철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30년 전 자신이 월급쟁이 시절 눈독을 들였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그는 고민 끝에 조금 더 저렴한 외곽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는 20억을 호가하고 있었고 자신이 선택했던 외곽 아파트는 여전히 5억 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집값 양극화의 민낯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마치 두 개의 평행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를 치솟아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평생 일해온 중년층조차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겨난 것일까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벌어진 변화는 그 이전 30년의 변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과 지방 소도시의 집값 격차가 10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앞둔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셈입니다. 반면 대학 동창인 최순자 씨는 서울에서 비슷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초임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서울 변두리 아파트는 지금 15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둘 다 성실하게 일했고 비슷한 수입을 올렸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집값 양극화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인구의 쏠림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로 향합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더욱 서울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이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원,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구 쏠림은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살려고 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좋은 지역의 집값을 더욱 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상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더욱 귀해집니다. 새로운 공급이 막히면 기존 주택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지역에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집값이 싸도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지방 활성화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같은 구 안에서도, 심지어 같은 동네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사는 한명숙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같은 평수, 비슷한 가격의 두 아파트 중에서 고민했습니다. 한 곳은 역에서 10분 거리, 다른 한 곳은 역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저렴한 역에서 10분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겨우 5분 차이인데 가격이 꽤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에서 5분 거리 아파트는 3배 올랐지만 그녀가 선택한 아파트는 2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지의 힘입니다. 좋은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교통, 학군, 생활 편의시설 등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격차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극화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이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점점 더 빈집이 늘어나고 서울 핵심 지역은 더욱 귀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반대로 어느 시점에서는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방 이주가 늘어나는 추세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권동철 씨는 최근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서울에서 내려올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교육 문제 때문에 멈설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도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을 떠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집값 양극화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진정한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 역시도 해소가 중요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 여건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비싼 서울에서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온라인 교육의 발달로 이제는 물리적 거리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악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의료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병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 나이가 들수록 서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변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서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생 대출에 시다니면서 좁은 서울집에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경기도 한 신도시에 사는 송미경 씨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5년 전 과감하게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넓은 집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조금 늘었지만 삶의 질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니까, 모두가 서울로 간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집값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전라북도 작은 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정혜 씨는 행복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0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조그만 카페를 열었습니다. 집값은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여유로운 시간, 깨끗한 온기, 정겨운 이웃들과의 교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반면 강남에 집을 가진 어떤 이는 늘 불안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더 오를 것 같고 조금만 떨어져도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합니다. 비싼 집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지만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법은 어쩌면 우리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집값 상승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삶에 맞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집값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 상실감은 분명 현실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한 채 때문에 재산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서울 중심, 강남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도, 외곽도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서울보다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 양극화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비싼 집에 살면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집값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않은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중년의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